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비규제지역 의왕시 정비사업장이 정말 많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부곡 가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주변에 거주하시거나 또는 이제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부곡 가구역, 많은 분들께서 또 주목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졌기 때문에 좀 프리미엄이 좀 저렴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사업 단계가 거의 막바지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2019년 12월 7일,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초에 그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는 부곡 가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의왕시 정비사업장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내손동 나구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다구역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고요. 또 이제 오전동 일대에 그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오전동 일대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이제 가끔가다 언급을 했었고요. 또 이제 사업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이 조금 상승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조합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원주민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업 단계가 하나 올라가면 아파트가 금방 만들어지는 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랬을 때 가격도 좀 높게 부르고 하기 때문에 잠깐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제가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부곡 가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방문을 하게 되면 일단 물건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결론, 매수 타이밍. 제가 한번 잠깐 예측을 한번 제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 예측을 하자고 한다면 일단 관리처분인가가 나온 시점이 좀 물건도 나오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부곡 가구역을 살펴보기 전에 의왕시를 더불어서 자, 경기권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매주 그 가격 동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거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락 또는 이제 보합 단계에 있던 그 의왕시 자체가 최근에 좀 따뜻한 색깔로 이제 변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률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 구리 경기도에서 입지 좋죠. 그래서 이제 따뜻한 색깔이 나온 이후에 좀 잘 가더라. 그리고 또 이제 과천, 따뜻한 색깔 나오더니 지금 좀 흐름이 잘 이어가고 있고, 또 광명 같은 경우에도 자, 따뜻한 색깔이 나오는 시점, 가격적으로 좀 잘 나가고 있고요. 또 부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따뜻한 색깔이 나온 이후에 지금 현재 가격이 좀 상승세로 조금 전환됐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분당구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분당구도 따뜻한 색깔 나오기 시작했고요. 중원구, 수정구, 그래서 성남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따뜻한 색깔 이후에 흐름이 조금 좋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팔달구라든가 영통구 따뜻한 색깔이 나왔죠. 그 이후부터 흐름이 괜찮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일산 같은 경우에나 또는 이제 하남,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오산, 파주, 이천, 안성보다는 일단 이 의왕시 최근에 따뜻한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지구 같은 경우에도 따뜻한 색깔이 하나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가격적인 흐름, 그러니까 뭔가 최근에 풍선 효과가 조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그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이라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 일단 의왕시에서 구축에서 신축이 될 수 있고, 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주변에 일자리가 좀 풍부하게 있는 지역.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아는 사람만 알고 있던 그 구역, 그게 바로 그 의왕시의 그 부곡 가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흐름이 조금 좋게 진행될 수도 있을 만한 신호가 들어온, 자, 의왕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일 살펴보는 부곡 가구역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자, 금일 살펴보는 부곡 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1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의왕역, 자, 주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금정역 GTX 노선이 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수원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GTX 신호선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 중간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의왕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왕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자, 부곡 가구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의왕시청이 이쪽에 있고요.
뭐 고천이라든가 또 오전동 일대에 재개발 사업장이 있는 곳이 바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인덕원역이라고 있는데 인덕원역 주변과 백운호순 사이에 여기 백운호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내손동, 그 라구역, 다구역, 그리고 또 이제 가구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의왕역, 여기 보시면 의왕역이죠. 그래서 이 의왕역 1호선 주변에 이제 부곡 가구역의 그 정비사업 구역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쪽에는 이제 앞으로 공원이 생길 거고, 이쪽은 근린시설 생활, 그 근린시설이 이제 들어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공공주택 및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자리가 이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부곡, 그 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의왕역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그 재개발 구역이다. 자,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잘 모르고요. 좀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던 그 재개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사람만 알고 좀 관심 있는 사람만 알고 있는 좀 저평가되었던 그러한 재개발 구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부곡 가구역 그 의왕시 내에서도 좀 사업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12월 7일 다음 달이죠.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인가 그를 받기 위한 조합원 총회가 지나고 나면 이제 관리처분인가 접수가 될 텐데, 일단 관리처분인가 접수가 끝나고 나서 인가가 나오는 시점에는 지금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오른 상태에서 그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보면 뭐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좀 매입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자, 가격도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자, 물건이 많이 나오는 시점도 있고요, 좀 적게 나오는 시점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고, 자, 진입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나온 이후, 접수된 시점, 자, 그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좀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이 그때 시점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곡 가구역인데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그 1호선 역사가 있고요. 아래쪽에 가면 또 호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변에 보시면은 뭐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중앙연구소도 있고요. 뭐 현대위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 보게 되면 그 뭐 공공기업형 임대주택 뭐 공급 촉진지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 주변이 지금 점차적으로 정주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기존에 여기가 이제 물류단지, 그래서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물류단지로서 굉장히 유명한데, 이쪽에 그래도 이제 일자리도 좀 있고, 자, 그러다음에 이제 여기가 좀 어떻게 보면 섬 같은 구조였어요. 그 전에 철도 노선에 단절되고, 자, 영동고속도로에 좀 단절되고, 그래서 좀 뭔가 그 많은 분들께서 좀 어둡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주변에 보시면은 그 의왕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라든가 또는 이제 의왕 장안지구 파크 2차 푸르지오 아파트도 이제 들어서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보면 그 공급,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단지도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주변에 그 군포 물류 터미널 단지라든가 또는 군포 그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의왕 터미널, 그리고 의왕 제2터미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금정역과 의왕역 사이에 그 군포 제1공단이라고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을 끌어들이고, 자, 먹고 살 수 있는 그 일자리가 주변에 그래도 괜찮게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 의왕시인데, 이 성 같은 구조가 지금 뭔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그 가운데 부곡 가구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부곡 가구역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면적은 86,065제곱미터 면적에다가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획 세대 수 같은 경우에는 1,719세대, 자, 그리고 임대 아파트는 85세대, 이제 건립 세대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천 가구역에, 그러니까 부곡 가구역에 그 위치예요. 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이 이제 그 근린생활 시설 용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이 이제 공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공건축물 및
자, 부대 시설이 이쪽에 이제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좌측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1호선 의왕역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금정역의 호재죠. 그래서 GTX 노선이 들어서게 되면 이 의왕역 1호선을 이용해서 그 금정역까지 금방 가요. 그랬을 때 GTX 노선도 이용할 수 있는 그 부곡 가구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TX 뭐 신호선이라든가 B노선은 아직 그 만들어지고 이용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계획을 있다는 거,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냐 없느냐, 자, 뭐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 도보로 이용해서 지하철을 타고 자, 세 정거장 지나가게 되면 이 GTX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장점입니다. 장점.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부곡 가구역의 그 추진 사항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2008년도에 그 추진위원회가 승립이 됐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까지 지정되는데 약 4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 자, 조합 설립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에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약 2년 정도 자,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건축 심의 통과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사업시 인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약 3년 정도 걸린 시점에 사업시 인가를 받았고, 지금 현재 그 사업시 인가 이후에는 그 조합원 분양 신청도 했고요. 감정평가 활동 당연히 끝났겠죠. 자,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위한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2019년 12월 7일 날 그 조합원 총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사는 SK건설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시간을 걸리는 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그 성남도 마찬가지고요. 예, 대부분의 지역이 뭐 예정자만 붙어도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정비구역이 지정되는지 여부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예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비구역 지정받는 데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또 이제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완성하고 입주가 하는 시점까지 간다 그러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안전성이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요. 또 사업 단계에 맞춰서 적절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는지, 또는 이제 적정한 추정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내 집 마련하시거나 투자하는 물건에 대해서 좀 사업 단계에 맞춰서 이 가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구역 지정 안 됐어도 예정자만 나왔어도, 또는 이제 정비 사업을 하겠다라고 설문조사만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들썩이는데요. 자, 요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하고 냉철하게 좀 매입할지 안 할지 좀 고심을 하시고, 예, 우리가 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사업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주변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삼동 의왕 장안 그 파크 2차 푸르지오 아파트,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부곡 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 안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0평형대, 그래서 이제 내년 2020년 2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아파트가 그 분양 성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평균 경쟁률 18대 1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85제곱미터, 그랬을 때 이제 8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3억 1천에 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25평형이죠. 이제 30평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억 5,100만 원에 분양을 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30평형 아파트 지금 최근 1개월 매물 평균을 보게 되면 그 4억 2,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2019년 9월 달에 4억 5,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17층. 그리고 또 이제 그 25평형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는 3억 100만 원이었고요. 최근 1개월 매물 평균은 3억 7,900. 그래서 3억 8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23층 같은 경우에는 3억 8,700에 거래가 됐고요. 13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억 7,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21평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가 2억 4,900, 그 2억 4,9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1개월 평균 매물 가격은 3억 100만원, 3억 200만원 정도
찍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9년 11월 6일, 자, 얼마 안 됐죠? 그랬을 때 이제 3억 300만 원에 13층이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편 쪽에 보게 되면 의왕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아파트가 바로 이쪽 지역이고, 지금 보는 아파트는 지금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왕역은 이쪽에 있고요. 지금 이쪽이 바로 부곡 가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부곡 가구역이 더 좋다, 역세권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의왕 파크 푸르지오 33평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 4월 달에 이제 실거래가입니다. 자, 그랬을 때 4억 400만 원에 지금 실거래가가 찍혔는데, 최근 1개월 매물 평균 가격은 4억 8천만 원에 지금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34평, 그러니까 33평 아파트가 현재 4억 8천에 호가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곡가구역 조합원 평균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반 분양가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균 분양가가 3억 2천만 원,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4억 500만 원에 지금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좀 저렴한 측에 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요 부곡 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9년 5월에서 7월 달에 거래가 상당히 조금 이루어진 그 재개발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프리미엄이 그 4천에서 약 7천만 원에 많이들 주서 갔다. 예, 그리고 이제 매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약 7천만 원 정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약 1억 원 정도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제 물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접수할 텐데, 자, 관리처분 인가가 접수가 되고요. 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는 시점, 그 시점에 지금보다는 물건이 조금 더 나올 거고, 프리미엄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해서 나올 확률이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시고, 자, 내가 언제 매수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신 다음에, 예, 이 물건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곡 가고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잘 모르겠지만,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모르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호선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구축에서 신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속도가 좀 막바지에 있는 관리처분 인가 준비 단계에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호수라든가 또 주변에 일자리도 있고, 또 이제 이 철도 노선을 이용해서, 자, 서울 근접성이라든가 또 도로를 이용해서 그 고속도로가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이용해서 그 강남권이라든가 또는 이쪽에 물론 거리는 있지만 그 진입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곡 가구역도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신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쪽 지역이 그렇게 그러니까 밝은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서서히 주변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그 눈여겨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요. 주변이 바뀌고 이 물건, 그러니까 해당 구역 자체가 변화가 하고 있잖아요.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변화하는 속에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쪽 지역에 대해서, 특히 이쪽 지역,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저평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의왕 3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의왕시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받기도 좀 수월하고, 또 이제 그 우리가 투기가율지구에 비해서 재건축 재개발 그 투기가율지구에 비해서 뭐 재당첨 제한에 대한 부분도, 자, 리스크도 좀 상대적으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사업 속도는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나의 조건에 부합한다 그러면 한번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과 그 정비사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물론 이 사업 초기 단계도 있고 중기 단계도 있고 마지막 단계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적절한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는 시점, 그리고 무조건 물건이 지금은 없어요. 근데 계속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요. 좀 저렴하게 나올 때도 있고요. 가격도 좀 비쌀 때도 있고,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에 비해서 비쌀 때도 있고요. 좀 저렴할 때도 있습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건데, 앞으로도 이 여러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가격이라는 건 굉장히 변수가 있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는 현재의 시점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의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